대북송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1심 법원이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손을 그었는데 요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화영 그 측 변호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무죄이면 이화영 지사도 무죄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번 했거든요. 이 말은 이화영 지사가 유죄이면 이재명 당대표도 유죄일 확률이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이번 판결을 보면은 대북 송금 자체가 대북 방문을 위한 대가성이다라는 것까지는 적혀 있어요. 단지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걸 2018년 원점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라는 그러니까 why 물음표를 한번 그어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조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여기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박원순 전 시장이 동행을 했고요. 또 강원도지사 한 분이 또 동행을 했어요. 이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같이 가고 싶어 했다는 풍문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아마도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는 당시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독립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당군 이래 단 한 번도 없던 직책인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이 생깁니다. 이게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이 생기고 여기에 이화영 부지사가 임명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전에 쌍방울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쌍방울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설립 이래 아니 당군 역사 이래 처음 생기는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에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북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대북 불법 송금 등을 했는데 이게 약 무려 120억 정도 되죠. 100억, 120억 정도 될 텐데 환율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넘기고 있는데 이것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다. 라는 게 제 추론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불법 외국한 거래를 넘어서 지금 이게 제3자 뇌물 공여로 이게 검찰들이 다시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지사가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생긴 직책이고 이 직책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이 직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분명히 명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을 몰랐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크게 보면 두 건이에요. 하나는 이제 뇌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쌍방울 법인카드를 이제 본인이나 본인의 이제 지인, 과거 이제 비서관이 이제 썼다라는 거, 요거가 이제 그것도 이제 공적 용도로 썼다라고 해서 그것도 무죄를 주장을 했고 이제 800만 달러 이 방북 비용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00만 달러 스마트팜 그리고 300만 달러 이제 이재명 방북 비용 이거에 대해서도 8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어쨌든 금액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데 그거가 이제 이재명하고 무관하다 이쪽인 건데 사실은 그동안의 법 쪽에나 이쪽에서는 무죄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유죄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닌데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9년 6개월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나왔다. 이게 근데 두 개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얼마 정도가 이제 된 건지 모르겠는데 뇌물은 이거는 거의 90% 이상 이건 유죄 나온다. 법인카드를 어쨌든 굉장히 오랜 동안 썼는데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은 무조건 나온 거고 이게 만약에 이제 나오더라도 이제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인정이 될 것이냐는데 결국은 판사가 다 검찰 주장을 다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는 맞아요. 다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이화영이 이게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세게 안 나온 거니까 이화영을 주범으로 판사가 봤을 수도 있다 이거를. 중형이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 거는 이제 피할 수 없었는데 중형이 나온 이유가
이화영이 이거를 다 주도를 하고 이화영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엄벌에 처한 이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북 송금에 뭐 김민수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정말 몰랐을까?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이제 올려서 수사 대상에 올려서 이첩하니까 경로했잖아요. 경로한 다음에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뭐 국가안보실장이 전화하고 이 차장이 전화하고 이원모 비서관이 전화하고 그럼 왜 지시를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움직였느냐 이거를 지시를 안 했다라는 게 말이 돼? 라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부지사가 1도 보고를 안 하고 이거를 물밑에서 다 움직일 수가 있느냐. 그런데 대통령의 그 지시를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증과 능과 명확한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증의 영역에서 법으로 가면은 이제 재판으로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증거가 있느냐라는 건데 증거가 가장 유력한 증거는 이화영의 입이었는데 이화영은 진술을 번복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경 변화가 생길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년 6개월을 받아서 이화영이 충격을 받아서 아니 사실은 저는 종범이고요. 이재명이 보고도 다 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법정에서 만약에 이거를 말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거의 이제 소위 말해서 빼박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이거 생각보다 입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원래 그 검사가 구형을 할 때요. 외국한 관리로 3년, 뇌물로 12년을 해서 15년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한 관리 자체가 3년으로 지금 뇌물보다 상당히 작았었죠. 그리고 이제 9년 6개월 실형을 받았으니까 이제 확정을 받았으니까 그럼 여기 대다수가 아마 뇌물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외국한 관리 부분이 왜 이렇게 좀 적게 됐냐라고 하면은 이게 외국한 관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받은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금융 제재가 있는데 금융 제재를 하는 대상은 북한 노동당이나 아태위예요. 근데 이제 노동당인데 아태위나 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금융병 위반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법리 해석에 따른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넘어간 게 잘못된 게 아니라기보다는 법리 해석상에 이제 그 형 자체가 낮게 났을 확률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제3자 뇌물 공여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외국한 거래가. 근데 지금 제3자 뇌물 공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제3자 그 뇌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실형이 세게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건 결코 가볍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누구보다 이재명 당대표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제3자 뇌물 공여로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가 되느냐 다시 그리고 기소 추가가 되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이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만약에 이게 확정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결코 가벼운 형벌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검찰이 이재명 대표 뭐 이번 주에 기소할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검찰의 조작 수소다. 이 특검 통해서 대북 송금 조작 사건 진실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검하고 이제 탄핵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회유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본인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 회유에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이건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수처란 조직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공수처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수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 검찰이 자기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는 공수처가 이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공수처에 너무나 많은 과부하가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런저런 수사들이 많이 있으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글쎄 이제 이게 특검으로 하면은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 과정을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하면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는데 아마 나머지 야당들이 아마 이거를 찬성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2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192명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데 나머지 야당들이 만약에 이제 찬성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중앙일보가 썼는데 조국혁신당이 이것과 관련해서 논평 하나도 안 냈다고 둘이 지금 갈라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왔더라고요. 약간의 미묘함들이 지금 약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수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혐의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 약 10가지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혐의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정황상으로 봤었을 때 빠져나가기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 탄핵을 주장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법을 새로 만들겠다 뭐 법 왜곡법을 만들겠다든지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행위로 강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떳떳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요거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다만 이제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니 검찰총장도 그 얘기를 했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 당에서도 얘기를 한 게 사법부를 압박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행위다. 사법부를 압박을 해서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는 행위다라는 건데 저는 그 관점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사법부를 압박을 해서 했으면 이번 판결이 훨씬 더 잘 나왔어야 되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이구 특검을 하네. 그러면은 이화영을 무죄로 줘야 되겠네. 뭐 이렇게 사법부가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 건데 이거를 모든 거를 다 뭉뚱그려서 이제 방탄이라는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저는 약간 이게 두 개를 분리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검찰과 판결을 하는 재판부와 그럼 이게 검사가 예를 들어서요 잘못된 기소를 하고 잘못된 수사를 하고 조작 수사를 했다. 이걸 판결하는 거는 판사들인 겁니다. 근데 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짓을 했었을 때 판사들은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검찰도 못 믿겠어 판사도 못 믿겠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뿐만이 아니라 상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린 행위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때까지 사실 이게 대북 송금건 같은 경우는 지금 진술 번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게 사법 지연 방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전략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해도 너무 길었다. 벌써 1년 8개월이다. 1심 나오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들이.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네. 이 판결 나오자마자 여당의 유력 주자들이죠. 네. 대권 주자, 네. 당권 주자 다 나서서 이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에 나섰는데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SNS에 글을 올린 게 주목을 받았어요. 헌법 84조를 꺼내 들었는데 이제 이틀 연속 글을 올리면서 이제 취지를 보면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가 네, 대통령이 네. 됐을 경우를 지금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이 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대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뭐 이재명이 거의 대통령이야 이런 발언은 기정사실화하는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그래서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리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거는 엇갈리는 부분은 예, 있더라고요. 엇갈려요.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건 아닌데 한동훈 위원장님께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선택적으로만 본인 의견을 밝히지 마시라. 딱 관심 있는 거 해외 직구랑 이거랑 딱 두 개만 하시는데 대한민국에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죠. 지도자가 되려면은 특히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두가 이제 전당대회 거의 유력하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라면은 현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상병 특검 그런 반대냐 찬성이냐 이런 거부터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영예만 석유 사건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입장이신지 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좀
그렇네요. 이게 뭐 법리상으로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탄핵 같은 경우도 탄핵 소추와 이제 여기에 대한 판결이 따로 분리가 되고 시점이 그리고 형사 소추도 이제 형소추와 이제 판결이 분리가 되는데 뭐 소추는 굳이 따지면 이제 기소 단계로 봐야 되죠.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의뢰한다. 기소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내환이나 외환 거래가 불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소되지 아니한다는데 이미 지금 재판 중이었고 여기에서 판결 확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까지 적용이 될 것이냐. 근데 이거에 대한 논쟁이 원래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논쟁이 있었는데 설마 대통령이 이런 단계에서 되는 사람이 있을까까지는 고민을 못한 것 같아요. 법이.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 전공자이고 그리고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유력한 대선 주자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뭐 지지율이 높은 유력한 대선 주자이니 이건 민주당에도 경종을 한번 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정말 이재명 당대표를 이렇게까지 방탄하고 보호하다가 만에 한해 정말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생각해 보라라는 경종을 울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민주당이 많은 의원들도 생각해 볼 거예요. 야, 이 법리대로 하면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법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야, 이 말대로 하면 이거 진짜로 헌법재판소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직위에서 물러나야 되는 수가 있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한테 큰 리스크다라는 걸 생각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한 방면에서 전략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네. 뭐 언제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 생각까지 걱정을 해가지고 던졌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에서 다른 분이 나와야 아무래도 경쟁력 자체는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던졌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누가 혹자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걸 하셨다. 아, 맞아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공격 이런 거를 타겟팅했을 때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의견도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면 나라가 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자기가 잘 못하는 것까지 계속 오지랖을 펴서.